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재혁입니다. 자, 오늘은 가슴 보형물 중에서 우리가 맨날 코이시브젤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만큼 한번 이제 코이시브젤이 아닌 시험스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보형물을 나누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어떤 그 갈라지는 줄기를 텍스처드냐 스무스냐, 뭐 라운드냐 물방울이냐 이렇게 이제 나누시는 경향이 있는데, 스무스냐 텍스처드냐라고 하는 거는 보형물을 싸고 있는 이 껍질, 쉐를 중심으로 해서 나누는 것이고요. 식염수백이냐 코이시브젤이냐, 자, 이 부분은 속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뭐냐, 그거에 따라서 나누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손에 들고 쓸 수 있는 거의 모든 보형물들은 실리콘 충전재를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보형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겉에 껍데기가 뭐든지 간에 어쨌든 속에 들어가는 거는 전부 실리콘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식염수백만은 이게 비워져 있어서 우리가 임의로 여기에다가 물을 채워넣어서 식염수를 채워넣어서 이 충전재를 갖다가 채우는 거죠. 자, 실리콘 충전재를 이용한 보형물이 결국은 코이시브젤이고요. 이렇게 물을 채워서 쓰는 보형물이 식염수백입니다. 자, 혹자는 이제 식염수백을 뭐 아직도 쓰느냐, 그 옛날에 쓰던 거 아니냐, 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보형물 수술, 유방 확대 수술이 시작이 됐었던 게 1963년도, 64년도, 자, 요때였는데, 그 당시 인류 최초의 유방 확대 수술을 하셨던 그 여자분이 썼던 것이 실리콘 젤이에요. 식염수백이 아니고. 실리콘 젤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즉 코이시브젤이 먼저 만들어지고 난 그 이후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그 이후에 식염수백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식염수백은 왜 만들어졌겠느냐. 자, 여러 가지 발명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필요가 있고 뭐 이제 이러겠지만은, 어쨌든 식염수백을 발명한 그 회사는 지금은 이제 멘토르 상사라고 하는 그 회사를 넘어갔는데, 일단은 실리콘 충전물이 들어있는 이 보형물 보다도 좀 더 손쉽게 수술할 수 있는 그런 보형물이 필요했기도 했고, 또 실리콘에 대한 어떤 대중의 안 좋은 인식들이 있었어요. 저거 공업용 실리콘이나 뭐가 다른가, 뭐 이런 생각들, 막연한 어떤 실리콘에 대한 염려, 이런 것 때문에 식염수백을 또 이제 활용하는 그런 동기가 됐었고, 그리고 실리콘은 우리가 외부에서 얼마나 이제 물을 주입하느냐에 따라서 그 크기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변적인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어떤 장점이 될 수가 있었죠. 자, 이것이 식염수백이죠. 거의 대부분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코이시브젤은 여기저기서 많이 이제 뭐 실장들이 이것도 만져봐라 저것도 만져봐라 해서 많이 만져봤는데, 이거는 구경을 해보신 분이 없어요. 왜냐면은 거의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거는 마케팅 타겟이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상업적으로 지금은 여러 병원들과 보형물 생산하는 업체들이 상업적인 마케팅의 어떤 지금 타겟에서 비껴나 있습니다. 식염수백은. 그래서 다들 잘 모르고 계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보형물 쉘은, 식염수백을 이루고 있는 보형물 쉘은 코이시브젤의 쉘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똑같은 쉘에다가 공장에서 실리콘 젤을 주입을 해가지고 넣고서 여기를 막고, 그리고 이제 포장해가지고 내보내면은 그건 코이시브젤이고 실리콘 젤이고, 그냥 쉘만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호스를 박아가지고서는 출하를 시키면 이거는 식염수백이 되는 겁니다. 자, 식염수백에는 이렇게 보형물 그 바디가 있고, 거기에 연결되는 주입 포스가 있는데, 주입 포스 사이에는 이제 스토퍼가 있죠. 이거는 이제 사이저인데, 사이즈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코이시브계를 본격적으로 넣기 전에 이제 텍스트 볼륨을 측정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 시경 스펙하고 여러 면에서 동일합니다. 이제 아예 없는 상태, 바람을 전부 다 뺀 상태에서 이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보형물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시경 스펙의 좋은 점은 뭘까요? 이렇게 구겨가지고서는 종이를 말듯이 해가지고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좁은 절개창을 가지고 보형물을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300cc짜리 코이시브겔 보형물을 겨드랑이를 통해 삽입한다고 했을 때 300cc짜리가 어려움 없이 입구를 통과하려면 적어도 4mm 4.5cm 이상의 절개가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게 용량이 300cc짜리다. 근데 바람을 다 빼놓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집어넣을 때는 불과 2cm가 안 돼도 이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경 스펙 수술을 할 때의 어떤 장점은 상당히 명확하죠. 그만큼 절개창을 줄일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자, 일단 들어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호스를 통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수술에서는 물을 주입하죠. 식염수를. 식염수를 계속 주입을 하다가 보면은, 자, 지금 현재 이게 300cc예요. 300cc를 채운 상태에 이제 이와 같은 이제 모양이 되겠죠. 물론 이제 물을 채우니까 조금 이제 좀 느낌이 많이 틀린데, 자, 이 보형물이 원래 수용하도록 되어 있는 볼륨이 275짜리예요. 이 제품 자체가 275로 추가가 됐는데, 우리가 여기다 물을 270을 넣을 수도 있고 280을 넣을 수도 있어요. 300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350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350을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상태가 되는데, 자, 시경 스펙의 원래 볼륨, 그것보다 더 많이 넣을수록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실 수가 있어요. 점점 공 모양에 가까워져요. 처음에는 약간 뭐랄까 이제 부침개 모양, 이렇게 아주 납작한 원반 모양이었다가 물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둥근 모양이 되고 원반 모양이 되고, 그러다가 아주 많은 양의 이제 물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동그란 공 모양이 계속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것이 시경스펙의 특징이에요. 결국은 시경스펙의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가변적이다라는 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양쪽에 가슴 크기가 다른 분을 갖다가 수술을 한다. 자, 이렇게 원래 오리지널 가슴이 이렇게 달랐으면 이쪽에다가는 더 큰 걸 넣어야 되겠죠. 자, 이쪽에다가는 더 작은 걸 넣어야 되겠죠. 자, 이 차이가 예를 들어 한 50cc 된다. 그러면은 코이시브젤 예컨대 뭐 여기는 325를 넣고 이쪽에는 275를 넣고, 자, 이렇게 되면은 되겠죠. 그런데 자, 만약에 요 차이가 한 15cc 돼요. 근데 코이시브젤 기성품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325짜리는 있는데 310짜리는 없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양쪽에 한 20cc 차이가 난다. 한 17cc 차이가 난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애매한 차이를 맞출 수가 있다고 하는 점이에요. 시경 스펙은 수술실에서 의사가 판단을 해서, 자, 여기하고 이제 계속 넣으면서 맞춰볼 수 있다는 그 점은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시경 스펙의 이제 또 다른 장점은 뭐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가변적이어서 유연하게 상황에 따라 가지고서는 맞출 수가 있다는 점이 있고, 절개창을 작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실리콘에 대한 어떤 공포 또는 염려, 막연한 어떤 불신, 자, 이런 걸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 그거를 이제 좀 덜어드릴 수 있다는 점, 자, 이런 점이 있고, 또 하나의 가장 큰 어떤 장점 중에 하나는 가격이에요. 시경 스펙이 당연히 코이시브젤보다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더 싸다는 겁니다. 수술비 자체도 더 이제 저렴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경 스펙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어떤 이제 절개 부위 이런 걸 가리지 않고 어떤 절개 부위를 쓰든지 간에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점. 자, 이런 점도 좋은 점이 돼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배꼽을 통한 수술이죠. 배꼽을 통해서 수술할 때는 어떻게 수술이 되느냐 하면은, 자, 가슴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리를 해줘야 되죠.
이거를 죄다 박리를 해가지고 이따만하게 큰 코이시브겔이 통과하게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넓은 영역을 갖다가 이제 뚫어야 돼요. 자, 그런데 시간수평은 아까 봤듯이 접으면 요만해지니까 여기다가 어떤 가이드 캐뉼라, 이제 대롱 같은 이제 그런 것을 배꼽을 통해서 여기다가 이제 삽입을 하고, 이 가이드 캐뉼라 속으로 접혀놓은 그런 시경수백을 집어넣어서 했습니다. 코이시브겔은 이런 식으로 수술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아주 작은 그런 절개창을 통해서 수술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또 이제 시경수백의 어떤 상당히 큰 매력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좋은 점만 있겠어요? 당연히 이 세상에 모든 거는 좋은 점만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도 어떤 수술을 갖다 했더니 이런 점이 좋았더라 라고 누가 얘기한다면 그 반대편에는 정확히 그거의 어떤 어두운 부분, 그늘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수술이 좀 안 좋았다, 나는 어떤 부작용을 겪었다, 뭐 고통을 겪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정확히 또 그 반대쪽에 좋은 점이 또 있어요. 항상 세상은 음지하고 양지가 다 공존하죠. 한쪽만 있는 거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시경수백도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단점은 뭐냐면은 누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자, 이 호스하고 이 보형물하고 연결되는 이 부분, 자, 물을 다 넣고 난 다음에 얘를 빼줘야 되겠죠. 이렇게 당기면 빠지면서 속 안에는 이제 체크 밸브라고 그래가지고 한쪽 방향으로만 이제 흐르게 되어 있도록 이렇게 밸브가 돼서 빠지는데, 자, 체크 밸브를 갖다가 그 공장에서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시경수백이 사람 몸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여기에 톡 빠진 이 부분, 자, 여기에서 항상 누수의 가능성이 또 있어요. 자, 누수가 이제 한번 되면은, 자, 코이시브겔은 누수 안 되냐? 저것도 누수 돼요. 네, 누수가 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건강에도 해를 미치지 않고, 바깥에서 인지도 할 수 없을 정도, 그 정도의 누수면은, 솔직히 현미경으로나 봐야지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누수면 누구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모양도 이제 변하지 않고, 왜냐면 코이시브겔은 끈끈하기 때문에, 쉘이 파열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슴 모양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얘네는 틀려요. 식염수는 일단 나오는 그 순간에 벌써 몸에서 다 흡수해버립니다. 물이기 때문에 몸에서 먹어요. 그러면 한쪽 가슴은, 터진 가슴은 그대로 누수가 생기자마자 쭉 주저앉게 되죠. 자, 그렇게 어떤 누수와 파열, 자, 요런 일이 일어나면 상황이 끝나버린다. 이거는 재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써 돼버린다는 거예요. 코이시브겔은 상당한 어떤 여유가 있는데, 그래서 이건 즉각적으로 어떤 조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점이 좀 문제가 되겠고.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초강의 문제가 있죠. 시경수백보다 코이시브겔이 더 많이 시장에 진입한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촉감이에요. 어떤 쪽이 더 인체에 비슷한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느냐. 시경수백보다는 아무래도 실리콘겔이다. 왜냐하면 실리콘이 가장 말랑말랑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자, 물론 이제 수술이 아주 잘 되고 피막도 잘 만들어져 있고 수술 전에 자기 가슴이 어느 정도 이제 살이 좀 있고 가슴이 좀 있었으면 그 경우에는 시경수백과 코이시브겔을 사실 구분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의사인 저도 맨날 만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경수백이고 한쪽은 코이시브겔이야. 구분해봐. 자, 그렇게 되면은 완벽하게 된 수술에서는 그걸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그런 조건이 아닌 다른 조건에서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본다면은 아무래도 시경수백이 물이기 때문에 실리콘의 촉감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런 점이 하나 또 문제였고, 시경수백의 장점과 단점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단점은 이제 일반적인 분야에서의 단점들이에요. 일반적인 단점들이고, 장점들은 실리콘 젤이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아직도 시경수백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아무래도 배꼽으로 수술을 할 때죠. 나는 밑주름선, 겨드랑이, 유륜 그 어느 곳에도 상처를 내기 싫다. 거기가 아닌 다른 데로 보형물을 넣어달면, 자, 그러면
배꼽을 쓸 수밖에 없는데, 배꼽을 통해가지고 보험을 넣는다 그러면, 그건 벌써 답이 딱 정해진 거죠. 식용스펙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혹은, 자, 이런 경우에 쓰는 경우가 있어요. 안젤리나 졸리라고 다들 아시는 배우겠지만, 유방암의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었어요. DNA 검사를 통해서 그걸 확진을 했고, 그 유방암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90% 이상에서 유방암이 반드시 발생한다라는 얘기를 듣고서는 즉시로 유방암을 갖다가 암이 생기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유전자 검사만 갖고 양쪽 유방을 다 띄워버렸어요. 자, 이렇게 된 경우 유방 조직은 제거했는데 그래도 모양은 좀 제거는 해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재건적인 목적에 의해 가지고 수술이 이제 좀 필요해졌죠. 물론 이제 유방암으로 가슴을 제거는 할 때에는 가장 전통적인 원칙은 보형물이 아니라 자기 살입니다. 이제 이걸 피판 수술이라고 하는데, 피판 수술은 그 미세 현미경 수술을 통해 가지고 등이나 배 근육을 갖다가 돌려서 가슴으로 연결해서 그렇게 이제 가슴 조직을 살려주는 식으로 제거하는 게 가장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런 피판 수술을 하기가 싫고 나는 내 몸에 어딘가에 또 다른 흉터를 내는 게 싫으니까 그냥 보형물을 가지고서 해보겠다.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 경우에 식용스펙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안젤리나 졸리는 가슴이 이렇게 좀 있으면 이 살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보형물이 그냥 그대로 쭉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빡빡하고 살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살의 여유를 갖도록 하기 위해 좀 늘려놔야 되잖아요. 자, 늘려놓기 위해서 식용스펙을 먼저 집어넣어보세요. 자, 처음에 예컨대 한 100cc 집어넣으세요. 제가 원하는 건 한 300인데. 그러면 처음에 100 집어넣고 난 다음에 한 두어 달 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한 150으로 늘려요. 조금 있다 다시 와요. 200으로 늘려요. 물을 계속 더 집어넣으면 되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살이 충분히 이제 몇 달 지나가지고서는 여유로워지고 이제 보형물을 수용할 수 있는 상태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때 들어서 최종적으로 식용스펙을 꺼내고 코이시베게를 집어넣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수술하는 그런 어떤 종국적인 이제 보형물에 삽입을 하기 전에 브릿지의 개념으로 그렇게 식용스펙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식용스펙에도 쉘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서는 다 구분이 되는데 다 있어요. 코이시베겔에 있는 그런 어떤 쉘들, 스무스 타입 식용스펙 있고 텍스처 타입의 식용스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나토믹, 물방울 모양의 식용스펙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파일, 프로젝션, 즉 이제 로우 프로젝션, 머더레이트 프로젝션, 하이 프로젝션. 자, 이렇게 보형물의 두께와 이런 파라미터들이 전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자, 앞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가격은 식용스펙이 이 어느 것이라도 코이시베겔보다 더 저렴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예전에 많이 사용했었던 멘토로, 엘러간, 실메드, 자, 이렇게 세 군데의 이제 회사들이 FDA 승인을 받은 회사들이고 FDA 승인은 당연히 이 식용스펙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전부 다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가격은 더 이제 저렴하고 자, 이런 것들. 자, 앞으로는 유방 보형물이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어떤 보형물이 더 많이 선택받을 것인가, 또 의사들이 또 어떤 보형물을 선호할 것인가. 자, 이거는 사실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대표적인 것이 코이시베겔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이시베겔로 뭔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서 식용스펙을 보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 이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보형물의 쉘과 그다음에 컨텐츠, 이제 그 충전재, 자, 이런 부분들이 더더욱 다양해질 걸로 이제 생각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수많은 어떤 이제 그런 문제들, 이 보형물의 뭐 구축을 포함해가지고 또 이제 모양의 이제 교정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부분들에서의 어떤 이제 교정, 수술 효과의 달성의 효과와 만족도. 자, 이런 부분에서 더더욱 이제 다변화가 되고 케이스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꼭 맞는 보형물을 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이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식용스펙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